한 주간의 K리그를 만나는 시간, 킥오프 K리그. 안녕하세요, 황정입니다. 날은 아직 덥지만 벌써 9월에 접어들었습니다. K리그는 18라운드로 8월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자, 8월의 마지막 경기에서 유종의 미를 거둔 팀은 어디였을까요? 오늘은 체크 콤보, 김한, 현영민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 맞추신 거예요, 일부러? 네, 오늘 맞춰줬습니다. 네, 처음으로 이렇게 좀 입어봤는데 굉장히 뭐 깔끔하네요. 말투가 약간 체념한 듯한 말투인데요. 오랜만에 봬요, 현이 언니. 네, 오랜만에 그동안 좀 일이 있었나 보죠, 제가. 그래서 오랜만에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남의 얘기하듯이. 네. 어쨌든 이제 울산과 서울의 쌍용 매치부터 대구와 광주의 10득점까지 정말 18라운드에서 엄청난 경기들이 있었어요. 네, 그 지난 라운드에는 득점이 사실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재미없다는 평가도 있었는데 이번 라운드에서는 어마어마한 득점 또 기성용 선수의 복귀, 화제거리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K리그 팬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 역시 이제 이청용과 기성용이 K리그에서 첫 맞대결, 그다음에 이제 강원이 전북을 상대로 올 시즌 두 번의 경기에서 2연승, 18라운드에 좀 풍성한 소식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네, 자 풍성한 소식들 바로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K리그 복귀전을 치른 기성용을 비롯해서 반가운 기록이 쏟아진 18라운드 소식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주간 핫 이슈부터 만나보시죠. 드디어 쌍용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이청용은 선발로, 기성용은 교체 카드로 출전해 11년 1개월 만에 동반 출전이 성사된 건데요. K리그에서 만난 두 선수의 활약이 그 어느 때보다 반가웠습니다. 대구와 광주의 경기에서 더비를 씻어주는 골잔치가 펼쳐졌습니다. 대구가 4골, 광주가 6골을 기록하며 10득점이 쏟아진 건데요. 이건 역대 4호 한 경기 최다 득점 타이 기록입니다. 상주 11기 선수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전역했습니다. 이들은 팀의 주축으로 활약하며 올 시즌 상주를 상위권에 안착시켰는데요. 이제는 소속팀으로 돌아가 순위 싸움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제주가 K리그2 승격 전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최근 3연전을 모두 승리하며 1위로 올라선 건데요. 승점 9점을 쓸어 담은 제주는 상승세를 타며 수원FC의 승점 2점 차로 앞서게 됐습니다. 자, K리그2에선 수원FC와 제주가 나란히 승리했고요. 전남과 대전이 무승부, 그리고 충남 아산이 4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이랜드가 승리를 거뒀는데 자, K리그2에선 이렇게 승격 전쟁이 펼쳐지고 있지만 K리그1에선 쌍용 매치가 펼쳐졌습니다. 드디어 용룡이 만났어요. 네, 기성용 선수와 이청용 선수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사실 10년 전으로 훨씬 더 거슬러 가야지만 두 선수의 만남을 성사할 수 있고 두 선수가 만나더라도 대표팀에서 동료로 또는 EPL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라이벌로 만난 적은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K리그 안에서 만난 거는 오랜만이고 또 상대팀으로 만난 것도 처음입니다. 그만큼 기대를 모았던 매치인데 이청용 선수는 선발을 추천했고 기성용 선수는 아직까지는 몸 상태가 100%라고 판단하지 않아서 벤치에서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기성용 선수의 출격을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경기 전에도 두 선수가 만나서 즐겁게 이야기 나누는 모습들도 있었고 과거에 FC 서울에서 같이 뛰었던 뭐 고명진, 박주영, 고요한 이런 선수들도 다 같이 모여서 또 대화를 나눴는데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네, 이제는 뭐 20대에서 30대가 돼서 만났으니까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를 텐데요. 자, 오늘 킥오프 K리그에선 울산과 서울, 쌍용 매치의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자, 먼저 상주와 인천의 경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시즌 첫 2연패의 상주가 시즌 첫 2연승의 인천을 만났네요. 네, 상주는 이제 11기인 지금 강상호, 한석종 등 6명의 선수들이 전역을 하며 주전 선수들에 대한 공백이 있었지만 14기 선수들인 오연규, 정재희 선수들의 활약이 좀 기대가 되는 경기였고 인천은 조성환 감독 부임 이후에 빠르게 공수 안정을 가져가며 2연승, 상주전을 앞두고 3연승 도전과 함께 강중권 탈출에 대한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한판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자, 새로운 얼굴로 새롭게 변신한 상주 그리고 최하위 탈출 기회를 잡은 인천입니다.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죠. 왼쪽에 문선민. 자, 문선민 한번 쭉 빨라요, 들어가요. 문선민. 왼발 낮은 크로스가 슛! 골! 선제골! 두 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는 오연규. K리그 데뷔골을 지난 라운드에 기록한 오연규가
곧바로 그 다음 경기에서도 연속골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컷백 그리고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주면서 오현규 아주 가볍게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문선민 선수의 돌파 과정 이후에 목적이 있는 크로스를 좀 칭찬해 주시고 오영규 선수의 위치 선정도 좋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인천 수비 라인이 골에 대한 시선이 계속해서 좀 쏠리다 보니까 네. 오영규를 자유롭게 놔뒀고 오영규 선수가 지난 경기 자신감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두 경기 연속골 잡아내고 있네요. 네. 오늘은 선제골을 내주면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오, 저 위험합니다. 반대쪽으로. 와, 지금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도 제가 이제 네.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이제 몸에 주지 못하고 공간 쪽에 주다 보니까 이태 골키퍼도 뒤쪽으로 패스를 할 때도 네. 골문이 아니라 측면으로 연결이 돼야 이런 좀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고. 자, 문선민 잘 돌아섭니다. 돌았어요. 문선민 빨라요. 문선민. 빠져나왔습니다. 자, 문선민. 페널티가 안쪽으로 문선민 들어갑니다. 열렸어요. 자, 문선민. 문선민 중앙으로 한 번 더 연결. 다시 슛! 굴절. 흘러 슛! 골!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김민혁 선수의 추가골. 멀티골로 앞서가 나가는 홈팀 상주 상무입니다. 여기서 좀 빠르게 돌파해 네. 나왔고 여기서도 패스를 선택했는데 이 볼이 공교롭게 슈팅 맞고 나온 볼. 김민혁의 발밑에 떨어지면서 2대0으로 달아나고 있네요. 일단 문선민 선수가 전체적으로 어떤 공격에 기회를 창출해주고 있고요. 이것들을 또 오늘은 상주 선수들이 볼이 이제 앞쪽으로 오는 것도 좋았고 또 일단 마무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자, 김주영. 잘 끊었어요. 자, 무고사 다시. 열렸어요. 무고사. 자, 무고사. 무고사. 골! 무고사 만의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인천이 따라가는 득점골을 만들어냅니다. 무고사 점수는 2대1. 바로 좀 만의 골이 좀 일찌감치 빠르게 나왔습니다. 네. 자, 여기서의 결정력은 상당히 매끄러웠던 무고사. 피치가 이제 아무래도 조금 물러지면서 좀 패인 곳이 생기는데 자, 문선민이 문선민 잡힙니다. 열렸어요. 자, 문선민. 문선민 찔러줬습니다. 정재희, 슛! 골! 정재희까지 득점하고 있는 상주입니다. 문선민이 오늘 다 만들어줍니다. 이 득점까지도 일단 인천 수비들의 수비에서 좀 실수 장면이 나왔는데 이 실수를 놓치지 않고 이번 시즌 또 첫 번째 골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문선민이 이번에도 절묘하게 잘 밀어졌고요. 파고들면서 왼발로 마무리 짓고 있는 정재희. 자, 문선민이 중앙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반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연결했어요, 슛! 정재희의 하팔리 뛰고 맙니다. 지금도 뭐 네. 완전한 온사이드 속에서 정재희 선수를 겨냥한 크로스가 나왔는데 문선민 선수의 거의 문제 원맨쇼에 힘입어서 현재까지는 경기가 좀 이대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상주가 3대1로 인천을 누르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수중전이 펼쳐진 상주와 인천의 경기, 상주의 3대1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상주 오현규는 2경기 연속 득점을, 문선민은 2도움으로 존재감을 나타냈습니다. 상주가 2연패를 끊어내고 3위 자리를 사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올 시즌 상주가 한 경기에서 3득점한 건 처음이잖아요. 네, 올 시즌 상주가 3득점을 기록한 건 이번이 첫 번째 경기였습니다. 상주가 지금 인천이 2연승의 상승세에 있었지만 이날 경기에 있어서는 11기 선수들이 전역하면서 주전 선수들에 대한 공백이 있었고 하지만 이제 14기 선수들, 오영규 선수라던가 정재희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쳐내면서 2연패를 끊어내고 3위 자리를 확실하게 좀 사수할 수 있었던 경기가 됐습니다. 상주가 전반 초반 빠르게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문선민이 측면을 파괴하며 낮고 빠른 크로스. 인천 선수들이 문선민에 대한 시선이 쏠린 사이 오현규가 박스 안에서 자유롭게 편안한 상태에서 인사이드 슈팅으로 지난 17라운드 전북과의 경기에서 K리그 데뷔골을 만든 이후 2경기 연속골을 빠르게 또 만들어냈습니다. 이럼으로써 최전방에 있는 오세훈 선수와의 원톱 경쟁에 있어서도 오영규 선수가 좋은 좀 그런 경쟁력을 나타냈고 두 번째 골 역시 여기서 김효수 선수를 앞에 두고 문선민 선수가 노터치 턴 이후에 빠르게 가랑이 사이로 빠진 볼을 중앙으로 또 빠르게 치고 들어왔고 사실 여기서도 좀 본인이 득점에 대한 욕심을 나타낼 수 있었지만 동료에게 패스 이게 인천 수비수의 발에 맞고 굴절대 볼이 공교롭게도 또 김민혁 선수의 발끝에 떨어지면서 김민혁이 이번 득점으로 올 시즌 또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무고사에게 전반 막판에 추격골을 허용하긴 했지만 후반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또 세 번째 골을 상주가 만들어냈습니다. 인천 수비 라인에서 공중볼에 대한 실수가 있자마자
문선민이 또 빠르게 치고 들어간 이후에 정재희에게 정재희 선수 역시 이번 득점을 내서 올 시즌은 또 첫 번째 득점을 또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자, 경기를 보니까 골을 넣은 선수만큼이나 이 선수에게 눈길이 가더라고요. 문선민 선수가 뭐 이날 득점은 없었지만 득점만큼 정말 값진 도움을 올렸죠. 네, 문선민 선수가 드러난 기록은 2도움으로 기록적으로는 그 2개의 공격 포인트가 좀 기록이 됐는데 사실 이날 3골을 만들어진 과정은 문선민의 발끝에부터 시작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던 상황. 전체적으로 문선민 선수가 10점 만점에 10점. 대단히 좋은 활약을 좀 펼쳤습니다. 갑자기 10점 만점에 10점 나와서 2PM인 줄 아세요? 아, 네, 알고요. 네.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상주에 패한 인천은 이 팀의 경기 결과가 정말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수원인데요. 자, 수원은 지금 한 경기만 삐끗해도 최하위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수의 진을 치고 정말 18라운드 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수원이 이제 인천에 패하면서 팬들의 분노가 또 경기장 밖에서 표출이 됐습니다. 경기 전부터 경기장 밖에 쪽에는 좀 걸개들이 걸렸고 걸개의 문구는 상당히 험악했는데 아마 선수들도 경기장에 들어가면서 그걸 봤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인지는 대충 알고 경기에 임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부산 역시도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빠르게 이제 하위권을 탈출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초반에 부산이 빠르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동준 그리고 이정엽으로 이어지는 콤비 플레이를 통해서 전반 초반에 득점을 하면서 기분 좋게 앞서 나갔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부산이 무난하게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수원이 이후에 굉장히 상승세를 타면서 빠르게 계속해서 만회해 나가는 플레이들을 보여줬습니다. 김민우 선수가 센스 있게 가까운 쪽 포스트로 밀어 넣으면서 동점골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골키퍼가 막지 못한 걸 다시 리바운드 슈팅을 하면서 두 번째 골도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한석정 선수가 가세를 하면서 수원의 중원이 굉장히 두터워진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서 공격하는 선수들이 좀 편하게 공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염기훈 선수의 왼발이 아닌 오른발 슈팅까지 나오면서 수원이 또 오랜만에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부산은 상당히 들쭉날쭉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날 역시도 초반만 반짝했지 후반에 이정엽 선수를 부상으로 잃으면서 좀 아쉬운 경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쉬운 모습의 조덕재 감독인데 반면에 수원은 또 오랜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김민우의 멀티골, 염기훈의 쐐기골로 수원이 역전승에 성공했습니다. 정말 도끼를 품으니까 이런 모습 보여주는 것 같은데 아마 이 경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염기훈의 교체 투입이 아닌가 싶어요. 이때부터 수원이 확 흐름을 가져갔죠. 네, 염기훈 선수의 실력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전반보다는 후반에 나와서 좀 팀 전체를 컨트롤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날은 효과가 확실했습니다. 후반에 나와서 김민우 선수와 왼쪽에 자주 위치하면서 왼쪽 쪽에서 많은 공격을 만들어냈거든요. 여기서도 염기훈이 올려주고 박종호 타가트 경합하면서 흘러나온 공을 김민우가 마무리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이날은 수원의 왼발잡이 선수들이 상당히 좋은 활약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지금도 김태환 선수가 슈팅을 했는데 김민우 선수가 리바운드 골을 잘 노렸죠. 여기서 기다리지 않고 공을 계속 보면서 들어가면서 마무리를 했던 게 주요했고요. 김민우 선수는 2골을 만들어내면서 본인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자, 여기서도 크레피치가 욕심부리지 않고 가운데로 들어간 염기훈을 봤고요. 여기서 보면 왼발로 때릴 거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부산 선수들은. 하지만 염기훈 선수가 왼발로 때리는 척하다가 오른발로 바로 가면서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염기훈 선수 하면 왼발이 장점인데 이제는 오른발도 안정적으로 슈팅을 기록하면서 또 수원의 큰 보탬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날만큼은 정말 오른발의 마법사로 변신했던 염기훈 선수였습니다. 수원의 잔류 희망이 좀 더 커지게 됐으니까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계속해서 전북과 강원의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올 시즌 첫 패를 안긴 팀이 바로 강원인데 18라운드에서 드디어 전북이 강원에게 복수할 기회가 왔네요. 네, 전북이 올 시즌 첫 패를 안겨준 게 강원인데 전북으로서는 강원전 패배에 대한 서력과 함께 시즌 6연승에 도전하는 상황이었고 이적이 확정된 김진수의 부재는 경기 전 좀 불안 요소로 좀 남아 있었습니다. 강원은 홈에서 열렸던 4라운드 전북 상대로 승리를 얻었던 자신감과 함께 파이널 A로 진출하기 위한 대역 전북을 잡기 위한 다시 한번 큰 도전이 이날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5연승을 달리고 있는 전북 그리고 6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강원이 만났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하이라이트로 확인해 보시죠.
전북에게 시즌 첫 패를 안겼던 강원이 오늘 또 한 번 전북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연두색 상의 검은색 하의의 전북, 붉은색 유니폼의 강원입니다. 강원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슈팅! 왼쪽으로 살짝 빠져나갔습니다. 전북의 감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찔러주는 패스 정확하게 통과했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잘 밀어줬고 슈팅! 골키퍼 발 맞고 빠져나갔습니다. 이범수 골키퍼의 선방이었습니다. 구스타보 선수는 조금 아쉬운 표정인데요. 몬스터 패스가 정확하게 전달이 됐고요. 골키퍼와 1대1로 마주보는 상황에서 오른발 슈팅. 하지만 이범수 골키퍼 무릎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강원의 공격 기회. 패스 차단됐습니다. 전북의 역습 기회로 이어집니다. 이성윤. 이성윤 선수의 과감한 오른발 슈팅이었고요. 이번에도 이범수 골키퍼가 아주 잘 막아냈습니다. 또 한 번 강원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게 한 번에 뿌려줍니다. 가슴으로 쳐놓고 들어갑니다. 좋은 기회 슈팅! 왼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신광훈. 가슴으로 밀고 들어가는 이 트래핑은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슈팅이 조금 아쉽게도 살짝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먼 거리에서 옆으로 패스 연결. 아크서클 부근 접어놓고 슈팅! 골! 들어갔습니다. 김지현 자신의 시즌 4호 골을 터뜨립니다. 후반전 30분 교체 투입된 김지현 선수가 골망을 뒤흔들면서 강원FC가 1대0으로 오늘 경기를 리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침착했던 모습의 김지현 선수였습니다. 패스를 받아서 세워놓고 앞쪽에 2명의 수비가 있었는데 그 2명의 수비 사이로 슈팅을 했고 이것이 바운드가 되면서 골문 안쪽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강한 슈팅은 아니었습니다만 침착하고도 상당히 정확한 슈팅. 김병수 감독이 격하게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라왔습니다. 바운드가 됐습니다. 반대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측면에서 그대로 띄웁니다. 골키퍼 나와 있는데요. 머리 맞고 떨어진 볼. 슈팅! 나갔습니다. 다시 슛! 골! 들어갑니다. 한교원. 역시 교체 투입된 한교원 선수가 득점골을 가동합니다. 시즌 8호 골. 측면으로 빠져나왔고 여기서 치치 없이 뛰었고요. 머리로 떨궈주고 구스타보 선수의 1차 슈팅. 수비 맞고 나온 볼을 한교원 선수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위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한교원 선수. 이러면서 스코어는 1대1 동점. 강원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 쪽에서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오무열 박스 안쪽 진입 슈팅! 다시 슛!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김지현 시즌 4호 골에 이어서 5호 골까지 터뜨립니다. 골키퍼 맞고 나온 볼 김지현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단 듯이 잡아먹었습니다. 오무열의 1차 슈팅 그리고 김지현의 마무리. 표현을 과감하게 하고 있는 김병수 감독입니다. 전북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띄워줄 때 골키퍼 나와서 따냈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환호하고 있는 강원FC의 선수들 2대1 승리. 올 시즌 전북 상대 2경기를 모두 잡아내며 전북의 5연승 행진에 제동을 겁니다. 강원이 또 한 번 대어를 낚았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김지현의 골로 2대1 완벽한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던 전북인데 김지현의 멀티골에 전주성이 흔들렸네요. 네, 이날은 강원이 전북을 상대로 실리 축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강원이 점유율을 바탕으로 공격을 좀 풀어나가면서 상대의 역습에 좀 취약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확실하게 수비 라인을 좀 두텁게 선 이후에 빠르게 카운터어택을 통해서 공격을 좀 만들어 나왔습니다. 이날 첫 번째 골 장면에 있어서도 고무열이 볼을 지켜냈고 그 이후에 오른쪽에 있는 김지현 선수도 툭툭툭 축구에서 얘기하는 3터치 이후에 낮고 빠른 슈팅으로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북이 동점골을 허용하긴 후반 추가 시간 막판에 고무열 선수가 다시 한번 카운터어택 속에서 낮고 빠른 대각선 슈팅. 송봉근이 쳐내긴 했지만 김지현 선수가 다시 한번 인사이드로 깔끔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전북이 또 강원에게는 올 시즌 2번 다 모두 다 패배하는 경기가 됐습니다. 네, 울먹이시는 것 같아요. 네, 전북으로서는 홈에서의 또 첫 패배였고 강원으로서도 사실 이 경기 전까지만 해도 최근 성적이 좀 좋지 않았던 상황이라 김병수 감독 역시 경기 끝나고 나서는 좀 울컥하는 모습 속에서 저 역시 좀 그런 감정이 좀 많이 떠오르네요.
좀 이동국 선수 생각하시는 거 네, 아니에요? 이동욱 선수는 다음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유독 전북만 만나면 강해지는 강원입니다. 다른 팀은 사실 전북을 상대로 1승을 거두기도 힘든데 만날 때마다 이겨요. 네, 아무래도 좀 상대를 해보면서 한번 이겼던 상대에게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 뭐 그런 부분 역시 선수들의 좀 머릿속에 좀 있었을 거고 선수들 역시 전북을 상대로 반드시 좀 반전을 좀 마련하겠다는 그런 좀 간절함 이런 부분이 강원이 전북을 상대로 올 시즌 두 번의 경기에서 모두 다 좀 승리를 얻었던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시즌 3번째 패배를 기록한 전북입니다. 이적한 김진수의 수비 공백을 메우는 게 아마 숙제로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계속해서 대구와 광주의 경기를 살펴볼게요. 김한희 의원이 중계하다가 목이 쉴 뻔했던 경기, 양팀 합쳐서 무려 10골이나 나왔던 경기입니다. 네, 제가 차를 가지고 내려갔는데 내려가다가 좀 졸려서 노래를 좀 크게 불렀어요.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노래를 안 할 뻔했습니다. 목이 좀 아프더라고요. 한 7번째 골 정도 나오니까 목이 아파서 골을 외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많은 골이 나서 사실 10골이 정확하게 모두 다 생생하게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자, 뭐 득점이 계속해서 아마 나올 텐데 시작하자마자 대한 선수의 구석을 노리는 슈팅을 통해서 빠르게 대구가 득점을 기록하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뭐 대구의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이 됐는데 광주가 또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동점에 성공을 합니다. 엄원상 선수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던 장면이었고요. 자, 펠리페가 구석으로 침착하게 밀어 넣으면서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에 아슐마토프가 리바운드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다시 한번 광주가 리드를 가져가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때 이제 대구가 흐름을 뺏긴 게 좀 이날의 패배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도 대안이 또 페널티킥 얻어내면서 다시 한번 동점으로 갈 수 있었던 기회가 대구에게 찾아왔고요. 뭐 키커는 당연히 세징야가 되겠죠. 세징야 선수 워낙 킥을 잘하기 때문에 이 페널티킥 역시도 깔끔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광주가 빛이 나는데요. 광주의 윌리안, 엄원상 이게 빠른 선수들이 많은데 이거를 대비를 잘 못했어요. 윌리안 선수가 끝까지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면서 3대2 득점을 만들어내는 슈팅이 나왔고요. 윌리안 선수도 오랜만에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어지는 공격에 있어서도 펠리페 선수의 4번째 골, 4대2가 됐습니다. 광주가 앞서 나가는 상황이었는데요. 에드가가 투입되자마자 다시 한번 득점하면서 또 따라갔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대구는 동점 정도는 가능하겠다, 4대4 정도는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광주는 여기서 더 넣기로 결심을 합니다. 임민혁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벼락 같은 슈팅, 마지막에 살짝 튀면서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고요. 이게 5번째 골입니다. 아직도 남아있어요, 지금 득점이. 임민혁 선수가 또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김주공 선수의 마무리가 나왔고 6번째 득점이 터집니다. 6대3 스코어인데요. 사실 경기를 포기할 법도 했는데 마지막까지 대구가 최선을 다하면서 6대4의 대구의 4번째 득점을 또 만들어냅니다. 세징야의 원맨쇼 득점인데요. 멋있었지만 사실 경기가 이미 끝이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구가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습니다. 대구가 6실점했기 때문에 충격이 상당히 클 것 같네요. 네, 와, 진짜 골 장면 보는데 끝이 없어요. 그리고 세징야가 염색을 했나 봐요. 그죠? 네, 세징야 선수는 뭐 염색을 했다 안 했다 계속 하는데 네. 굉장히 항상 화려한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순간 유병재 씨가 축구장에 네, 약간 비슷하네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놀랐거든요. 네, 저만 느낀 거 아니죠? 네네. 근데 어쨌든 득점 장면이 끝이 안 날 정도로 정말 많은 골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 거의 야구에서나 볼 법한 스코어 아니에요? 네, 저도 중계하면서 10골을 외쳐본 건 이번이 처음인데 뭐 그래도 역대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뭐 7대3, 6대4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10골을 난 경기가 4번째라고 하니까 하지만 대단한 기록이 될 수 있고 한 골 더 났더라면 제가 또 역사 현장에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걸 대구 가서는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대구에선 대안과 세징야, 광주에선 펠리페와 윌리안 그리고 아슐마토프까지 공교롭게서 경기에 나섰던 양팀 외국인 선수들이 정말 득점을 많이 했잖아요. 네, 뭐 국내 선수들이 좋지만 그래도 외국인 선수의 의존도가 어느 정도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어떤 팀은 외국인 선수 한 명도 안 쓰면서 경기하는 팀들도 있는데 이 두 팀은 외국인 선수들이 대부분 출전하면서 기회들을 얻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 이 기록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대구와 광주의 경기에서는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그렇다면 K리그를 돌아봤을 때 역대 최고의 외국인 선수는 누구였을까요? 감스트의 K리그 설명서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축구 크리에이터 감스입니다. 1983년 K리그가 출범하고 2019년까지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 선수 886명이 뛰었는데요. 이 선수 가운데 K리그 최고의 외국인 선수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최고의 선수 누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바로 지금 대구 FC에서 뛰고 있는 대한 선수 같습니다. 왜냐하면 K리그에서만 벌써 12시즌째 뛰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야 정말 대한이라는 선수가 K리그에 애정이 있고 K리그 하면 생각나는 선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록만 봐도 득점 1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득점 순위가 어떻게 되냐면 1등 이동수 선수 228골, 그 다음 대한 선수가 2등으로 194골. 외국인 선수로는 대한 선수가 1등이라는 점이죠. 이게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지금 12시즌째 뛰고 있는 대한 선수인데 외국인 최다 출전 경기 1등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신혜선 선수라고 그 러시아 출신 골키퍼 있잖아요. 320경기를 뛰었거든요. 근데 대한은 이거보다 더 많이 뛰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더 많이 뛰어가지고 최다 시즌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왜 말씀드리냐면 데니스 선수가 있어요. 데니스 선수가 대한 선수보다 한 시즌 더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장 선수로 지금 남아있는데 대한 선수가 여기서 2시즌만 더 뛰면 기록을 또 깨게 되는데 기록은 또 깨지라고 있는 게 기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 기록을 깰 수 있게끔 개인적으로는 K리그에서 오래오래 남으셔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주시면 K리그 팬들이 대한을 좀 더 사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연봉 이적료에서 최고였던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얼마 전 이적을 했던 로페즈 선수입니다. 전북에게 무려 71억 원을 안겨주고 떠났습니다. 정말 전북에게 최고의 선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진짜 완벽한 상태였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적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대안이 다시 가서 돌아왔던 것처럼 로페즈도 다시 K리그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한국 K리그 와서 활약을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로페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K리그 홍보대사 활동할 당시에 잠시 인터뷰 가능하냐 하니까 나는 경기 전에는 못 할 것 같다. 경기가 중요하다.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나중에 꼭 인터뷰할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로페즈 파이팅! 자, 그러면 항상 또 인생에 있어서는 최고가 있으면 또 최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제가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 너무 기분 안 나쁘셨으면 좋겠고요. 그때는 당시 귀네슈 감독이 FC 서울을 이끌 때 정말 멤버가 진짜 사기급이다. 레전드급으로 멤버가 좋았을 때 이청용, 기성용, 이을용, 김은중, 아디 이런 선수들이 FC 선수에 질비할 때 한 선수가 이적을 합니다. 보르도, 말라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던 키키 무산파라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키키 그냥 웃고 떠났어요, 정말로. 5경기밖에 뛰지 않았고 아약스 선수로 뛸 당시에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합니다. 근데 그때 94, 95 때는 한참 젊은 나이에 주전으로 곧또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했어요. 이때 제가 K리그를 보지 않아도 스포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그가 온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개가 됐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4개의 머리 비슷한 게 좀 이렇게 한 선수로 기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선수도 살짝 기억이 납니다. 조던 머치라고 예전에 이제 박용지 선수한테 이제 뒷발로 가슴을 향해서 발로 찬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도 예전에 이제 경남으로 이적 전에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엄청 PL에서 좋은 구단에 뛰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향수병, 그다음에 고질적인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8경기만 뛰고 물론 득점은 했는데 나쁘진 않았는데 큰 기대와는 달리 좀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남은 기간에는 연봉을 받지 않겠다라는 상호 계약 해지 안에 K리그 선수를 좀 그만두게 됐는데 이 선수도 굳이 뽑자면 뽑아보고 싶습니다. 혹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반도라는 선수 아시나요? 모르시죠? 저도 처음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도대체 이 선수가 누구야 해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검색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반도체만 나오고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한 경기도 안 뛰었더라고요. 그래도 프로라면 왔으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적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한 경기도 안 뛰고 2달치 월급 6천만 원을 챙겨갔다는 사실 정말 부럽습니다. 반도 인생으로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인생은 반도처럼.
반도 검색해 보세요. 안 나오더라고요. 예. 영화 반도도 나와요. 영화 반도. 축구 선수 반도라 쳐도 그래도 심지어 안 나와요. 이제는 BBC에서 소개될 만큼 K리그는 정말 유명한 리그가 됐습니다. 그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전설이 되고 최고의 선수가 되려면 실력뿐만 아니라 꾸준함 그리고 노력, 성실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감스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축구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감스의 K리그 설명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킥오프 K리그 18라운드 소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잠시 후에 킥오프 K리그에서 준비한 쌍용 매치 관련된 소식을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먼저 구단TV 만나볼게요. 지난주 상주 11기 선수들이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을 축하하는 마음과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후임 선수들이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우선 후임들이 선임을 향해서 저런 메시지를 신승훈의 함께 하니까 되게 아련하네요. 그죠? 네, 아련했겠지만 실제로 군 생활한 선수들에게는 아련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후련한 마음을 가지고 각 소속팀에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경기들에서 계속해서 뛰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합니다. 맞아요. 근데 어쨌든 상주 11기 선수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선수가 바로 강상우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상주에서 이제 커리어를 만들고 최근 이제 군 생활을 화려하게 했잖아요. 지금 포항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포항으로 돌아가서 바로 경기에 뛰었습니다. 포항 사정이 지금 넉넉치 않기 때문에 바로 뛰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도 바로 선발 투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상주에서는 강상우 선수가 측면 공격수로 뛰었기 때문에 좀 기대를 모았지만 포항에서는 사정상 측면 수비수로 뛰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날 초반 분위기는 성남이 잡아갔습니다. 최근에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던 성남인데 나상호 선수가 약간 행운이 따라준 굴절골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냈는데 상대 선수 못 맞고 골대까지 맞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포항에는 일류첸코가 있었습니다. 워낙 성실하고 또 결정력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모았는데 이날 역시도 좋은 활약을 했고요. 측면에서 오는 크로스를 머리로 연결하면서 동점을 만들어내면서 안타까운 분위기를 좀 끊어냈고요. 자, 여기서도 마지막까지 공에 대한 집중력 보이시죠? 공을 쳐다보면서 발끝에 연결을 하면서 역전에 성공을 한 포항입니다. 일류첸코 선수가 주니어 선수에게 훨씬 좀 가려있긴 한데 활약만큼은 주니어 선수 못지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포항은 또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약간 안 좋았던 분위기를 끊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포항은 최근 5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서 이 경기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2대1 역전승을 만들어냈어요. 역시나 일류첸코가 2골을 넣었어요. 네, 일류첸코는 상당히 특별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사실 독일에서 뛸 때는 2부 리그에서 뛰었고 또 2부 리그 하위권에서 뛰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한국에 와서는 그 평가를 완벽하게 뒤엎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한국에 와서 성공하고 싶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이날 역시도 일루첸코가 없었더라면 포항은 좀 안타까운 상황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다행히 일루첸코의 원맨쇼 덕분에 경기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측면에서 올라온 킥을 머리로 연결하는 모습도 그렇고요. 외국인 선수와 소통하는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두 번째 득점이 더 빛났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공에 대한 집중력을 가져가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고 과연 다른 선수였으면 저기서 발을 뻗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루첸코의 성실함이 드러났던 득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고비에서 승리를 만들어낸 포항입니다. 이 경기 승리로 3위 경쟁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거죠. 네, 포항이 사실 최근에 조금 안 좋았습니다. 이유는 있는데 주전 선수들이 너무 확고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좀 문제를 보였고 상대팀으로도 약간 분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지만 일단 강상우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측면 자원에 있어서 약간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포항이 앞으로도 3위 경쟁에 계속 참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8월 마지막 경기에서 8월 첫 승을 거두게 된 포항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8라운드 빅매치죠. 서울과 울산의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이 경기는 기성용, 이청용의 만남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죠. 네, 서울 입단 후에도 부상으로 계속해서 재활에 힘썼던 기성용 선수가 이번 경기를 앞두고 과연 쌍용 매치에 출전할 것인지 또 출전하게 된다면 어느 시점에 투입될 것인지가 궁금했었고 이청용 선수 역시 친정팀을 상대로 뛴 적이 없었기에 이날 경기에 많은 축구 팬들의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경기를 앞두고도 이제 기성용 선수가 엔트리에 들어오면서 선발인지 교체인지 여부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셨는데 기성용 선수는 일단 벤치에서 대기를 했고 이청용 선수는 선발 출전하면서 울산에서의 또 친정팀을 첫 번째 상대하는 경기를 또 두 선수가 좀 치르게 됐습니다. 경기 전에도 이 두 선수가 좀 반갑게 만나면서 이야기를 좀 주고받던 모습들도 경기 전을 앞두고 좀 우정을 나눴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경기 이제 펼쳐지게 되면 각자 이제 소속 팀의 승리를 위해서 좀 뛰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자, 어쨌든 국내 팬들이 K리그에서 뛰었던 쌍용을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건 당돌했던 10대, 그리고 정말 혈기 넘쳤던 20대거든요. 11년 1개월이니까 얼마나 된 거죠, 시간이? 2009년 7월이니까 사실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네. 11년 하고도 1개월, 11일이 지난 상황에서 두 선수가 다시 만났고 아무래도 박지성 이후에 프리미어리그에 나간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국내 팬들에게는 더욱더 기억에 남는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K리그에서 프리미어리그를 간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기성용 선수는 스코틀랜드를 거쳐서 프리미어리그로 갔고 기성용 선수는 바로 또 볼턴으로 향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라고 봐도 무방한 선수들이었습니다. 두 선수는 한 팀 서울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서울 팬들을 이 시기에 정말 많이 끌어모았었거든요. 네. 그때 팬된 선수들이 지금도 팬을 하고 있으니까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무슨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11년 1개월 11일, 11111. 뭔가 암호 같은데 어쨌든 그 이름만으로도 축구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두 선수의 만남이었습니다. 마침 또 서울에 상승세에 있었기 때문에 리그 1위 울산을 만나서 어떤 경기를 펼칠지가 더 궁금했잖아요. 네, 이 경기 전까지 울산이 5연승 포함 최근 8경기에서 7승 1무의 상승세를 타고 있었고 서울 역시 김우용 감독 대행 체제 이후에 4경기에서 3승 1무, 승점 10점을 쓸어다니면서 6위까지 순위를 좀 끌어올렸던 상황이라 이 두 팀의 대결은 굉장히 좀 박빙으로 흐를 걸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자, 울산과 서울의 경기 쌍용 매치입니다.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죠. 김남춘, 황현수 두 명의 선수가 중앙 수비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입니다. 잘 빠져나왔어요. 고명진 열렸어요. 고명진 뜨고 말았습니다. 고명진의 멀티. 자, 지금은 뒤쪽의 라인을 완벽하게 푸셨던 고명진. 자, 원두재 이 킬 패스가 상당히 좋았고요. 하지만 이 슈팅 골키퍼의 키를 넘긴다는 게 그대로 크로스바까지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러면서 공을 뺏겼습니다. 신진호가 주니어 이어받습니다. 라인 타고 나왔어요. 주니어가 뒷공간 완벽하게 부셨죠. 주니어 열렸어요. 갑니다. 주니어. 왼쪽으로 접어놓고 주니어가 계속해서 슈팅까지 마무리. 대단합니다. 신진호의 코너킥 낮고 강하게 갑니다. 박스 안쪽 혼전 상황. 살아있어요. 골! 이청용 선제골 만드는 울산인데 1대0으로 날아갑니다. 코너킥 속에서 좀 혼전 상황이었는데 이 볼이 좀 제대로 터져야 되지 못한 볼이 이청용 발 앞에 떨어졌고 이청용이 침착하게 오늘 경기 첫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낮고 강한 크로스. 신진호 선수의 코너킥이 날카롭게 문전 쪽에 올라왔고 이청용 선수가
수비하고 있던 정한민 선수를 등지고 바로 터닝 슈팅으로 첫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주니어 선수의 슈팅 일단 떨궈 놓고 가슴으로 잡아놓고 오른발 터닝 슈팅으로 마무리 지었던 이청용입니다. 조현우 선수 역시 입단하자마자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태현 고명진 자, 쪽으로 들어왔어요. 뒷공간 고명진! 길게 갑니다. 자, 걸렸어요. 그리고 비트리 올립니다. 자, 지금은 마크 바깥쪽에서 지금 파울이 나왔고 이 파울은 옐로 카드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울산 선수들이 항의하는 부분은 카드 색깔에 대한 부분. 자, 지금은 김태현 선수가 예리하게 들어가죠. 자, 고명진 선수를 향해서 공간에 떨궈 놓고 예리한 패스가 일단 들어갔습니다. 먼저 지금 고명진 선수에 대한 움직임이 오프사이드로. 그렇습니다. 자, 경고는 이렇게 되면 이제 취소가 되고 네. 그대로 이제 오프사이드로 FC 서울에 골 소유권이 돌아왔습니다. 최전방인 주니어가 있고 자, 스피드 가지고 온 김태현이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 뒷공간으로 주니어. 주니어 쪽 먼저 자리를 잡았던 황현수가 왼발로 길게 처리합니다. 오늘 이 울산의 공격이 뒷공간을 허무는 이 날카로운 패스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왼발로 걷어내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육이 올라왔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코너킥 뒤쪽에 골! 만들어지는군요. 또 하나의 코너킥에서 주니어의 득점! 이렇게 2대0으로 앞서나가는 울산현대입니다. 이렇게 좀 득점이 쉽게 만들어지네요. 지금도 좀 코너킥에서 좀 어수선한 상황이라 지금 고명진의 왼발 코너킥. 네. 여기서 볼이 맞고 흐른 게 주니어 선수가 하퍼스 쪽으로 돌아 나왔고 여기서 가볍게 자유롭게 또 본인이 해결하면서 올 시즌 21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코너킥이 좀 낮고 강하게 흘렀는데요. 놓치지 않았던 주니어가 돌아 들어가면서 자, 오른발 주니어 선수가 달아나는 추가골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윤빛가람의 코너킥 뛰어들어갑니다. 박 안쪽에서 뒤쪽에 흘렀고요. 걷어냅니다. 자, 지금은 비어있는 골문을 자, 어렵게 윤종규가 걷어냈군요. 기성용 선수가 경기 투입. 자, 미드필드인 지금 정현천 선수를 빼고 이 미드필드에서 이 똑같은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기성용 선수가 투입됨으로써 FC 서울의 전술적인 변화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무리해서라도 일단 기성용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일단은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 투입이 돼서 잘 오른쪽 갈라졌어요, 측면에서 정확하게 윤종규. 패스가 연결됩니다. 윤종규 낮게 깔아주고 한승규 한승규 잘 선사, 한승규! 득점! 조현우가 공을 가져갑니다. 자, 지금도 기성용의 패스가 오른쪽으로 정확하게 연결, 낮게 크로스가 연결됩니다. 기성용의 장점이죠. 대지를 가르는 대각선 패스에 윤종규의 크로스, 이 볼을 이어받아서 한승희 선수의 슈팅까지 네. 이 세 선수가 간결하게 볼 터치를 가져가면서 슈팅 한 차도 만들어냈습니다. 뒤쪽으로 너무 길게 떨어지는 공. 자, 두 명의 선수가 뛰어 엉키는데 정운성이 먼저 골 가져가는군요. 지켜냈어요. 정운성. 정운성 울산의 역습. 자, 반대쪽에 공격수가 주니어 세 명이고. 이동경. 자, 수비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정운성. 주니어 돌아 들어갑니다. 정운성 선택. 그대로 왼발 슈팅. 맞고 글절. 득점이군요. 골! 정운성의 쐐기골이 터집니다. 그대로 세 번째 골까지 울산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화면에 그대로 나타나는군요. 공격수가 3명, 수비수 1명. 정운성 침착하게. 자, 지금 왼발 슈팅. 자, 지금은 고강민 선수 손에 맞았나요? 지금은 맞고 오른쪽 쪽 굴절이 팔에 됐어요. 맞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그대로 이제 양항문 골키퍼도 다이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팀의 승리를 확실하게 결정질 수 있는 세 번째 골을 만들어내주고 있네요. 추가 시간에 정운성의 득점이 터졌고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 울산과 서울의 8라운드 경기는 울산이 3대0의 완승을 가져갑니다. 일단 친한 친구와 한 경기장에서 같이 경기를 뛸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저희가 유럽에 가기 전에 K리그를 발판으로 유럽을 나갔었는데 또 다시 함께 돌아와서 물론 상대 팀으로 경기를 했지만 한 경기장에서 같이 뛸 수 있어서 굉장히 저한테는 뜻깊은 날입니다. K리그로 돌아와서 이제 첫 경기를 치른 만큼 계속해서 부상 없이 FC 서울에서 또 좋은 활약했으면 좋겠고 FC 서울이 지금 몇 년간 계속해서 예전만큼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성룡이가 합류함으로써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저도 앞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겠다고 전하겠습니다. 야, 정말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오랜만에 재배한 쌍용이었습니다. 뛰는 선수들도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어땠나요? 네, 이 두 선수를 좀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제가 이제 그라운드에 나가 있었고 울산에서 이제 이청용 선수가 그라운드에 나오면서 먼저 저는 좀 경기 전에 앞두고 좀 각오라든지 현재 컨디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기성용 선수가
그라운드에 나오면서 이 두 선수의 만에 이제 시간을 좀 보낼 수 있게 제가 좀 잠시 한 발 뒤로 좀 물러났습니다. 두 선수가 좀 경기 전에 만나서 웃으면서 좀 이야기를 주고받는 부분들, 뭐 그런 좀 우정으로서의 나타냈던 부분은 두 선수 모두 좀 각오가 좀 남달랐기에 좀 뭐 굉장히 좀 보기도 흐뭇하고 뭐 보는 저 역시도 이 두 선수의 대결이 굉장히 좀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저는 현영미 의원이 제일 먼저 그라운드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제일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방송사에서 가장 먼저 나가 있으라고 해서 제가 가장 먼저 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솔직한 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경기에서 울산 득점에 물꼬를 튼 건 바로 이청용이었습니다. 빠른 시간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활약을 했는데 자, 이청용과 기성용이 이제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 기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청용 선수는 이제 선발로 나와서 뭐 거의 풀타임에 가까운 시간을 소화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역시 이날 역시도 뭐 이청용 선수는 이청용다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나의 득점, 하나의 도움을 기록했는데 저 도움도 뭐 득점에 다름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패스 성공률도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기성용 선수 역시도 후반에 25분 정도 소화하면서 특유의 롱패스로도 경기를 이끌었는데 중앙 쪽에서 약간 왼쪽에 치우쳐진 미드필더로 활약을 했는데 좌우로 뿌려주는 한 번의 패스만으로도 기성용 선수의 클래스를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이청용 선수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뛰어줬습니다. 자, 어쨌든 이청용의 득점에 이어서 골무원 주니어도 출석작하면서 어김없이 득점을 올렸습니다. 정훈성까지 득점을 했네요. 네, 울산이 서울을 상대로 3대0의 완승을 거뒀습니다. 전반전 코너킥에서 이청용과 주니어의 득점, 또 후반 교체 출전한 정훈성 선수의 세 번째 골까지 묶어서 울산이 리그 3연승과 함께 리그 선두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갔습니다. 이날 경기의 첫 번째 골에 있어서도 세트피스에서 나왔습니다. 왼쪽에서 신진호 선수의 날카로운 코너킥이 문전 안에 있던 주니어 선수와의 경합 과정. 이 경합 과정 속에서 수비수 맞고 볼이 떨어진 게 이청용 선수 무릎 쪽에 이청용 선수도 수비수 정한민을 등지고 여기서 가볍게 터닝 슈팅으로 이날 경기에서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청용 선수는 득점 이후에도 크게 뭐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는 모습은 나타나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중요한 경기에서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고 두 번째 골 역시 코너킥에서 나왔습니다. 리어퍼스로 짧게 코너킥이 연결됐고 이청용과 정한민이 경합 과정 속에서 볼이 뒤쪽으로 흐른 볼 주니어 선수가 골 냄새를 맡고 뒤쪽으로 좀 빠져나오면서 주니어 선수가 이날 득점으로 21번째 골을 리그에서 또 만들어냈습니다. 세 번째 골 역시 코너킥 세트피스 수비에서 빠르게 카운터 어택 순간적으로 정훈성 선수가 빠져나오면서 수비 숫자 하나에 공격 숫자 3명. 양쪽으로 동료들이 벌려나가긴 했지만 본인 스스로가 해결하면서 이 슈팅 역시 고강민의 오른쪽 팔에 맞고 굴절되면서 승리를 확실하게 결정지을 수 있는 세 번째 골까지 울산이 정훈성의 발끝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날 경기에 울산이 또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리그 3연승과 함께 전북과의 좀 격차를 벌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한판 승부에서 승리를 또 가져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3대0 완벽한 승리를 가져온 울산입니다. 이제 경기가 끝난 뒤에 울산 김도훈 감독이 쌍용 매치와 또 이청용 선수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밝혔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쌍용 더비에 대해서 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뭐 우리 이청용 선수는 출전이 유력했고 기성용 선수의 출전 여부가 좀 베일이 쌓여있습니다. 일단 기성 선수가 오면서 또 일단 쌍용 더비가 이루어져 있다는 데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팬들이 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이랑 경기하면서 또 이청용 선수가 득점을 통해서 또 자기의 존재를 알렸던 부분도 증명을 해 보였고 그래서 이청용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타 기질이 있고 그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선수들도 다 능력과 우리는 한 팀으로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이청용 선수가 중요한 경기 때 하는 부분들은 경험과 실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청용 선수가 나중에 인터뷰하겠지만 이청용 선수는 틀림없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주의가 좋아서 그럴 거라고. 맞습니다. 주의가 좋고 자기가 또 득점을 찍기 때문에 우리 팀이 계속적으로 잘 나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뭔가 좀 여유가 느껴지는 김도훈 감독의 인터뷰였는데요. 자, 이날 경기에서 기성용은 후반 20분에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당시 서울은 울산을 추격하던 상황이었는데 투입이 되고 나서 좀 분위기가 서울이 바뀌었죠. 네, 확실히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패스가 좀 원활하게 경기장에서 돌 수 있으니까 선수들의 움직임도 달라질 테고 또 기성용 선수를 대비하는 울산 선수들의 움직임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의 흐름이 좀 바뀔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터치를 하면서 공을 잡았는데 울산 선수들이 계속해서 기성용 선수를 막기 위해서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용 선수는 침착함을 잃지 않으면서 좀 여유 있게 좀 경기를 끌어나간다라는 인상을 받았고요. 자, 여기서 나온 패스가 우리가 알던 기성용 선수의 패스입니다. 사실 최근에는 A 대표팀에서만 이런 패스를 좀 볼 수 있었고 그마저도 이제 은퇴 이후에는 A 대표팀에서 볼 수 없었는데 오랜만에 대지를 가르는 패스가 나왔고 여기서 또 이어지는 공격 기회로 서울이 슈팅을 만들어냈어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 구석을 보면서 정확하게 발 앞에 떨어뜨려 놓거든요. 사실 많은 선수들이 패스는 할 수 있는데 저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발 앞에 놓는 건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측면에서 올라와서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장면은 뭐 이날 패배는 했지만 그래도 서울 입장에서는 희망이라고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좀 견제를 많이 당하긴 했는데 앞으로도 기성용 선수가 나오면 많은 팀들의 좀 견제를 당하는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솔직히 울산에서 얼마나 벼르고 있었겠어요. 들어와봐라, 들어와봐라. 어쨌든 드디어 성사되면서 K리그에 또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생긴 것 같습니다. 경기 후에 선수들이 SNS에 인증샷을 또 올리기도 했다고요? 네, 뭐 기성용 선수가 워낙 대표팀 생활을 오래 했고 대표팀을 거쳐간 선수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에 FC 서울에서 함께 뛰었던 선수들과 인증샷을 남겼습니다. 좀 인상적인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가장 이제 베테랑인 박주영 선수를 가운데 두고 순서도 아주 바르게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이렇게 서면서 아름다운 사진을 찍었습니다. 현희 의원님도 서울에서 뛰었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좀 반가우셨겠어요. 더 네. 5명 선수들 함께 있는 거 보니까. 저는 이 두 팀에 좀 모두 인연이 있는 상황이라 제가 이제 울산 시절에는 2005년에 주장으로서 그러네요. 우승을 마지막으로 한 게 이제 2005년 시즌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울산에 대한 애정도 좀 남달랐고 서울 역시 제가 2010년에 이적한 이후에 또 서울이 10년 만에 우승을 또 차지를 했네요. 네, 그래서 좀 서울에 대한 울산에 대한 애정이 좀 남달랐는데 뭐 고요한 선수나 지금 고명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울 시절에 또 함께 팀메이트로서도 좀 뛰었던 기억이 있고 이청용 선수라던가 지금 기성용 또 박주영 선수는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울산 시절에 이 선수를 좀 상대했는데 그 당시에도 워낙 뭐 뛰어난 실력들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 이 5명의 선수들이 뭐 상대 팀을 했던 부분들은 뭐 승부의 세계에서 어쩔 수 없었지만 경기를 끝나고 이런 우정을 나눴다는 부분은 굉장히 좀 뿌듯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눈가가 굉장히 촉촉한 현영민 의원이신 것 같아요. 추억 여행하시는 것 같아요. 네, 혼자. 굉장히 두 팀에 대해서 인연이 좀 많다 보니까 경기 전부터 저도 좀 설레이는 마음으로 좀 다가갔었고 저도 사실 이제 뭐 이청용 선수나 기성용 선수는 K리그를 떠난 이후에 좀 TV로만 좀 지켜봤던 상황인데 실제로 뭐 이 두 선수들을 만나봐서 또 저를 모른 척 해주면 어쩔까 했는데 방송도 좀 잘 듣고 있다고 좋은 얘기를 해줘서 이 두 선수 앞으로도 K리그에서 좋은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수들의 훈훈한 사진에 마음까지 흐뭇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사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청용 선수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또 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단 가장 친한 선수들이었고 또 어린 시절 같이 축구를 재밌게 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고 또 지금으로서는 그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고 싶은 마음이고 또 이번에 보면 또 언제 볼지 또 모르기 때문에 사진을 남겨두고 싶었고 그래서 저랑 명진이 형이랑 같이 요청을 했었고 경기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이 찍어준 선수들에게 굉장히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성용 선수는 사실 오늘 경기에서 뛸 줄은 알았지만 몸 상태가 아주 좋다고는 안 들었기 때문에 사실 성용이가 이렇게 좋은 활약을 해줄지는 저도 몰랐어요. 근데 굉장히 몸이 가벼워 보였고 첫 경기 뛰는 것 같지 않게 굉장히 여유 있었고 저희 상대를 하는 선수로서 굉장히 힘들었던 장면이 많이 있어서 잘 버티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후반전에. 굉장히 본인도 생각을 많이 하면서 추억에 젖어있는 듯한 이청용 선수의 모습이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 두 선수가 K리그에서는 첫 번째 맞대결이기 때문에 우정을 잠시 덮어주고 뭐 승부의 세계에서 승리를 거두려는 선수들의 좀 투혼도 굉장히 좀 빛이 났었고 앞으로도 이 두 선수의 스토리는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이청용 선수를 따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기성용 선수 얘기를 하면서 정말
진짜 우정이다라고 제가 느낀 멘트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마 뭐 저희가 느끼는 감정보다 기성용, 이청용 선수가 느끼는 감정들이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몇 개가 뭐예요? 아니 그 월드컵에 서로 한 명은 가고 한 명은 못 갔던 상황들이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정말 서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응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우정이다라고 느꼈고 저도 친구들을 보고 싶습니다. 갑자기? 친구가 보고 싶으세요? 네네네. 엄마가 보고 싶은 거 아니고요? 네, 친구들 나이 드니까 연락하기가 쉽지 않아서 예, 맞아요. 또 이렇게 만나면 한번 결혼하고 반갑고 하면. 아까 이청용 선수가 언제 만날지 모른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좀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기성용 선수가 또 유부남이 됐기 때문에 더 만나기 힘든 것도 있겠죠. 네. 네. 둘 다 유부남입니다. 어쨌든 예, 네, 그렇잖아요. 네, 네. 왜 웃으세요? 아니 저는 아직 유부남이 아니라서. 그 기분을 네, 모르시니까. 근데 상대가 유부남, 친구들이 유부남이라서 저도 안 만나줍니다, 친구들이. 그게 좀 있어요, 확실히. 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경기장 안팎으로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쌍용 매치였습니다. 자, 그걸 히든 클립에서 담아봤는데요. 이청용 선수가 기성용 선수에게 또 메시지를 남겼다고 해요. 어떤 이야기를 또 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두 선수가 라이벌로 제외했지만 이청용 선수가 또 언급을 할 때 보면 참 우정이 묻어나는 말투들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두 선수의 우정 그리고 또 좋은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8라운드까지 마친 K리그1 현재 순위 알아보죠. 1위 울산이 승리하고 2위 전북이 패하며 승점 4점 차가 됐습니다. 강원이 전북을 꺾으며 6위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광주가 7위로 상승했고 부산이 9위로 하락했습니다. 수원과 인천의 승점이 6점 차로 벌어졌네요. K리그1 득점 순입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도 주니어가 득점을 추가하며 시즌 21호 골을 기록하게 됐고요. 멀티골의 주인공 포항 일류첸코가 12골로 2위,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대구 세징야가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K리그2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제주가 1위로 올라선 가운데 수원FC가 2위, 대전과 경남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6위 전남, 7위 부천, 그리고 안산이 다시 최하위로 하락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경기 안내해드립니다. 9월 5일 토요일 저녁 6시 50분 서울과 부산의 경기 준비되어 있고요. 6일 일요일 저녁 6시 50분엔 울산과 광주의 경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펼쳐지는 K리그2 일정도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킥오프 K리그의 하이라이트죠. 승부 예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지난주 결과부터 확인해보죠. 현영민, 차상엽 위원 2경기 적중하셨고요. 김한희 위원은 1경기, 그리고 제가 2라운드 연속 3경기 적중하면서 얼떨결에 가장 많이 맞췄네요. 모두가 전북 승리를 예상했는데 전북이 승리하지 못하는 바람에 김한희 위원이 슬프시죠? 네, 아니 예상했습니다. 많이 맞춰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 맞히든 2개 맞히든 저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풍문에 의하면 한 번에 다 맞추시려고 일부러 좀 아껴두시는 거라고. 한 번에 다 맞힌 일이 있으면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진 않겠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네. 너무 슬프다. 자, 어쨌든 그럼 이번 주 승부 예측해 보도록 하죠. 먼저 상주와 수원의 경기입니다. 네, 저는 상주의 승리를 예측을 했습니다. 상주가 14개 신병들의 활약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홈에서 열리는 경기, 또 상주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네, 저는 수원의 승리를 예측을 했는데요. 지난 라운드 승리도 거뒀고 선수들이 좀 많은 자극을 받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수원의 승리 예상했습니다. 자, 저도 신병의 새로운 에너지 한 표 던지겠습니다. 상주의 승리 예측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성남과 전북입니다. 전북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지난 17라운드 강원에게 좀 충격의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 뭐 우승으로 가는 팀은 연패가 없는 뭐 이런 부분 속에서는 전북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네, 저 역시도 전북의 승리를 예상을 했는데요. 뭐 이유는 확률 높은 쪽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전북이죠. 네. 저도 전북의 승리 예측해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서울과 부산의 경기입니다. 네, 두 팀 나란히 17라운드에서 패배를 한 상황인데 그래도 저는 서울이 전체적인 공수 밸런스가 현재 이정엽이 부상으로 빠진 부산보다는 아무래도 좀 공수 밸런스에 좀 높은 점수를 주면서 서울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네, 저도 서울의 승리를 예측을 했는데요. 기성용 선수가 뭐 지난 경기보다는 조금 더 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저도 서울이 이번엔 좀 더 기성용 선수가 활약하지 않을까 싶어서 서울에 한 표 던져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포항과 대구입니다. 네, 포항의 승리를 예측을 했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도 끌려가던 경기를 역전승으로 만들었던 포항. 네, 수비 라인이 무너진 대구를 상대로도 포항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네, 저는 무승부를 예상을 했는데요. 뭐 포항이 이기긴 했지만 대구에 또 외국인 선수들이 계속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혈투 끝에 무승부 예상했습니다. 자, 저는 포항의 승리를 예측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강원과 인천의 경기. 네, 이 경기는 저는 무승부로 예측을 했습니다. 뭐 인천이 더 이상 이제 떨어질 곳이 없는 인천이기 때문에 뭐 간절함을 가지고 경기에 좀 임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승리보다는 좀 무승부에 가까운 그런 결과를 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강원의 승리를 예상하는데요. 뭐 전북까지 이겼기 때문에 분위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거기에 한 표를 던져서 강원의 승리를 예측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울산과 광주의 경기입니다. 네, 광주가 최근 경기들에서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또 대구를 상대로 6골을 만들었던 광주인데 울산과의 원정 경기는 모든 팀이 좀 힘들어하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울산의 승리로 예측을 했습니다. 네, 저도 울산의 승리인데요. 뭐 아무래도 광주가 좋은 분위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이기 때문에 울산이 좀 더 경기를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울산의 승리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해설위원 세 분과 저의 선택을 정리해 보면요. 자, 19라운드 승부 예측입니다. 울산과 서울, 전북의 승리 모두 동일하게 예측을 했고요. 다른 경기에서 이제 예측이 좀 엇갈렸어요. 이번 주에는 누가 가장 많이 맞출지. 네, 제가 가장 많이 맞추겠습니다. 네, 제가 다 맞춰서 지구가 멸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구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선 다 엇나가야 합니다. 선수들의 많은 활약 부탁드릴게요. 자, 어쨌든 두 분이 19라운드에서 가장 기대하는 경기는 뭘까요? 네, 저는 서울과 부산의 경기를 좀 꼽아봤습니다. 파이널 A 6위를 좀 차지하기 위한 두 팀의 좀 치열한 다툼. 랩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6위를 올라가기 위한 두 팀의 대결이 19라운드 가장 흥미로운 경기를 좀 꼽아봤습니다. 네, 저는 강원 대 인천인데 인천이 이제 파이널로 가기 전에 어쨌든 승점을 챙겨야 되는데 정말 기회가 몇 번 없거든요. 앞선 경기들에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온 적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기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저는 울산과 광주의 경기에 좀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광주가 6골이나 기록했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선 또 얼마나 득점을 할지 기대가 되네요. 자, 요즘에 외출하는 것도 정말 마음껏 숨쉬는 것도 힘든 시기입니다. 근데 그나마 K리그에서 기성용 선수가 깜짝깜짝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 또 출전을 할지 또 출전한다면 골을 기록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킥오프 K리그